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죽음이었거든요. 그 죽음을 많이 보면서는 되게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했었고, 또 무뎌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되게 괴물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딜레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6년 차로 일하는 간호사이자 무너지지 말고 무뎌지지도 말고를 쓴 이라윤이라고 합니다. 현재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외과계다 보니까 보통 수술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 약간 애매한 그 사이의 사람들 경과 관찰을 하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CPR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당 환자 2명에서 4명을 맡아서 간호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이 불안해서 온 환자들이기 때문에 1시간마다 바이탈 사인을 하고 멘탈을 체크를 해요.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분 단위로 바이탈 사인 체크하면서 약물을 조절하기도 하고, 산소가 유지 안 되는 사람들은 인투베이션해서 인공호흡기를 달기도 하고요. 그 이상으로 또 산소 유지 안 되거나 그러면 퇴막 산소화 장치라고 해서 에크모도 달기도 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신장이 망가지시거나 이러신 분은 CRRT라고 해가지고 24시간 투석기가 돌아가기도 하는 공간이고요. 이제 환자가 중증도다 보니까 기계 부착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펌핑기부터 시작해서 뭐 EKG, 바이탈 체크하는 게 기본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대소변 치우는 것들도 다 해드리고 있고요. 거의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욕창이 잘 생겨서 2시간마다 체위 변경 2시간마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병원마다 약간 좀 다르기도 하고요. 간호사가 시간 있으면 더 해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더 치료하고 있고요. 침대 밑으로 못 내려오기 때문에 물 떠다 드리는 정말 그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편마비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밥을 혼자 못 드시거든요. 그러면 한술 한술 해서 밥 떠드리는 것까지 정말 손님과 발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던 도중에 갑자기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저희 쪽에 오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24살의 되게 젊은 남자였고 군대를 갓 제대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군대 갓 제대하고 나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축구 차러 다녀오겠다 하면서 나가셨는데, 축구를 차다가 공을 뻥 차니까 많이 넘어갔겠죠. 근데 그 넘어간 곳이 2m 정도 높이 있는 곳으로 넘어갔고, 그거 공을 주워서 내려오다가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이제 머리를 다쳐서 오시게 된 거죠. 근데 뇌출혈량이 워낙 많아서 수술을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주치의 선생님이 설명했는데도 이제 보호자분들한테는 솔직히 갑자기 너무나 큰 날벼락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망이 없어도 좋으니까 좀 수술을 진행해달라고 해가지고 수술을 진행하고 오셨고요. 진행하고 나서도 별반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보호자가 좀 임종을 준비하시기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벌려고 이제 약물을 좀 많이 썼던 환자고요. 결국에는 임종을 맞게 됐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루하루가 굉장히 기적처럼 느껴졌거든요.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숨을 쉬어주고 대화를 해주고 이런 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를 느꼈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일로 생각되고요. 보람찼던 일은 크진 않는데 어제보다 더 나아진 환자를 볼 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말 한마디라도 더 걸고 싶고, 오늘 괜찮았어요? 할아버지 밥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할 때 좀 보람차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죽음이었거든요. 그 죽음을 많이 보면서는 되게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했었고, 또 무뎌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되게 괴물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무뎌진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무뎌진 사람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에 좀 웃으면서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딜레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하고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집필을 하게 됐고요. 간호사들이 보통 4학년이 끝나고 취업을 바로 하기 때문에 정말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본격적으로 사회에 들어서면서 어른들하고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를 접하면서 다시 사회화되는 과정이 또 있어요. 사회 안에 들어가서의 어려움도 많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꼭 간호사나 간호학생이 아니어도 읽어보시면 공감되는 내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은 TV에서 비춰지는 간호사들이 딱 붙는 유니폼을 입고 커피를 들고 다니고 막 수다 떠는 모습으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실상 간호사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물 먹을 시간도 진짜 큰맘 먹어야 일을 엄청 빨리 끝낸 후에나 가능하거든요. 맨날 뛰어다니기 바쁘고 일이 엄청 밀려있고 맨날 오버타임으로 일을 하는데도 실상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는 TV 속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이라는 곳이 중증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나뉘는 곳인데 왜 나는 안 해줘? 이러시는 보호자나 환자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간호사로서의 모습을 그려서 보여드리면 저희가 조금 이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압축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주제를 정하고 난 후에 제목을 정하셔야 돼요. 제목을 정하시고 난 후 대목차를 정하시고 대목차 저 같은 경우는 무너지지 말고 무뎌지지도 말고거든요. 거기에 맞게 무너지는 경험에 대해서 저는 소목차를 쫙 썼고요. 그 다음에는 무뎌지지도 말고 있기 때문에 무뎌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의 소목차를 쫙 썼어요. 그런 후에 이제 서문을 쓰시게 되는데 서문은 왜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그런 후에는 이제 소목차 있었던 거를 하나하나씩 쓰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A4 2장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0개 정도 쓰면은 한 80에서 100장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이거는 한급 파일로 양 옆에 아무것도 안 만지고 포인트 그대로 해서 한 100페이지 정도 쓰시면 책 한 권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판사에 왜 내 책을 내주셔야 하는지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간 계획서라는 걸 써가지고 자기가 출판하고 싶은 회사 메일에다가 보내시면 됩니다. 책 소제목 중에 한 번쯤 그만두고 싶을 때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저는 간호사를 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만두고 싶을 때를 너무 자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만두고 싶을 때 내가 정말 그만두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게 사람이나 환경에 밀려서 그만두고 싶은 건지 꼭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 때문이면 그 사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뭐 때문에 그만두고 싶었고 뭐 때문에 사직서를 쓰고 싶었고 그 대사 하나하나가 기억이 안 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막 초점을 맞춰서 이래서 나는 그만둬야 돼라는 이유를 만드시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 직업을 그만두고 싶은 건지 앞으로 하실 생각이 없는 건지 본인이 납득이 가게끔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